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 명상 한다면은, 항상 이 순차가 있습니다. 무작정 앉아서 들숨 날숨을 헤아린다고 해서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보면 전구 1번에서 전구 6분, 16분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시 여러분들께서는 17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으로. 17초로 해줬으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온몸으로 전구 3번에 온몸에 온몸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가볼 때 있다. 어디냐? 17쪽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7쪽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온몸이라고 하기 전에 제목 3번이죠. 제목 3번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공부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 공부한다고 하는 이 온몸에 대해서 앞에 이 온몸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1번과 2번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전국 3번에 가는 온몸이 가는 것이지, 무작정 온몸을 한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전국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 행성, 즉 절순간 날숨을 행사하는 것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쉰다, 고요하면서 내쉰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돼야 전국 4번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4번까지 한 것을 갖다가 전국 5번부터 16번까지 쭉 반복해서 의미를 고찰해 나가거든요. 그냥 기본 토대가 뭐냐면요. 전국 1번부터 전국 4번입니다. 이 전국 4번까지 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5번부터 16번까지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1번, 4번이 가장 기본 토대다. 쉽게 말하면 집을 치면 기둥이고, 집을 치면 기둥이고, 스칼이고, 지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들이 1번이 되는 죠. 근데 이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번도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다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작정 앉아서 길게 들이쉬는 것을 길게 들이쉰다고 깨끗 알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예, 호흡 명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들께 나오라니까 같이 16개 정구에서 무작 16가지니까 이 1번부터 16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무작정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세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항상 뭐 고요한 곳 빈 방에 가서 허리를 세우고 전면에 문지기를 확립하고 앉는다. 예, 앉기나 자선에 앉는데 무슨 목적으로? 전면에 문지기 삿띠를 확립하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앉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얼굴 완전 코, 입술, 코 끝과 입술 위인데, 입술 위에 문지기를 확립하면서 뭐 성문의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확립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문지기 하면서 숨을 내쉰다라고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구 1번 앞에 뭐가 있다고 하면은, 정구 1번 하기 전에 뭐가 있다 하면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데 문지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면서 숨을 들이쉬고 문지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숨을 내쉰다라고 이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냐면요, 준비 단계라 봅니다. 그래서 이 준비 단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무작정 앉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하는데, 위입술이나 코끝, 특히 우리 동양인성 위입술이 이쪽이니까, 위입술에 숨이 살짝 닿는 그것을 문지기 삼아서 불순법 막아내고 선법만 어, 보관하겠다, 기억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꼭 단돌이 하면서 그걸 문지기를 하거든요. 문지기 사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면 각오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라고 해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비 단계를 잡고 나서 다음부터 이제 피부여 길게 들이쉰다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 알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 꿰뚫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 꿰뚫 알고, 이렇게 숙달돼야 그렇게 준비 단계가 있었고, 문지기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문지기 하면서 숨을 내쉰다는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1번 전구 1번 길게, 전구 2번 짧게, 이렇게 각각 한 1번 2번과 90분 내지 120분 명상을 하면서 90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0분 하는 이유가 1번에서 한 60분 이상, 1번에서 길게 내신 데에서 60분 이상, 2번에서 짧게 들이내신다, 짧게 내신다, 이것도 마찬가지 60분 혹은 30분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어, 합쳐서 120분 혹은 최소한 90분 이상 하고 난 뒤에 온몸으로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3번을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온몸, 덜 숨을 시작과 중간과 끝이는 온몸은 바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 단계, 그다음에
문지기하면서 숨을 들이쉰다, 문지기하면서 숨을 내쉰다, 이 준비 단계, 마음의 준비 단계 하면서 숨을 가르고 숨을 고른다 이 말이죠. 아, 여기 마음을 두야겠다. 코끝 혹은 입술에 마음을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쉬겠다. 마음 예비 삼아, 예비 단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정구 1분 길게 들이쉬면서 이 정구 1분 짧게 들이쉬면서 이렇게 90분 이상 해보고 나면 합쳐서 90분 하고 나면 이제서 120분 내지 90분 뒤에 온몸을 경험해서 들이쉰다고 온몸을 들이쉬면서 내쉰다고 하는 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온몸을 한 2, 30분 하고 난 뒤에 30분 하고 난 뒤에 전국 4번 몸을 행성 고요하면서 들이쉰다 몸 행성을 고요하면서 내쉰다라고 합쳐가지고 전국 4번까지 합쳐가지고 3시간 정도 저는 여름에 4시간 합니다. 4시간. 근데 가급적이면 3시간 정도 해주세요. 그럼 3시간도 못 하더라도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에서 반에서 3시간 정도 해줘야 전국 4번까지 늘어납니다. 이때에서 비로소 전국 5번, 6번 희열 경험하고 행복 경험에서 쉽게 말해서 초선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도를 이게 아주 핵심이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전구 16번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전구 4번까지 숙달되면 전구 16번 저절로 척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구 4번이 가장 토대고 골격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또 다시 보자면요. 역시 부처님 가르치면 16개, 부처님 가르치면 16개 아나빠나 사티 수타 경에서 16개 정도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정형구입니다. 정형구는 토대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틀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럼 틀이 정해지기 전에는 뭐 있었다? 각 문파마다 부처님 가르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조금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면, 바트상비다마가에서 사리불존자님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님을 가장 의지하지 않습니까? 상수제자로서 사리불존자님께 이 아들 아우라를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아까 가지고 있는 경전 이름이 빠티사미다 마카에서 아나파나티 사비타나 하미 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하시기를 들숨과 나숨과 숨이 닿는 곳이라는 리미터가 한마음이 아님을 알게 해서 수용을 얻게 하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행구 1번, 2번에서 들숨, 날숨, 그다음에 입술을 살짝 치는 리미터를 한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숨에서의 마음, 날숨에서의 마음, 그다음에 숨이 살짝 치는 마음에 따로따로 전부 다 알아차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행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리미터는 뭐냐? 콕 위술에 살짝 위술에 코끝에 혹은 코끝에 살짝 치는 듯한 숨의 일시 모습을 리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견해 있습니다. 코끝을 스침 발시하고 하는 혹은 짧은 코를 지내서 입술 살짝 스침업 다시 한다라고 빠티사미담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리미터라 하고 있다. 리미터란 그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리미터란 정의는 이렇게 빠티사미담 마가에서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스치는 코끝 혹은 위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경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 사띠를 마음 챙기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다수 명상센터 하면 사띠를 문지기라기보다는 마음 챙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거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 미국에는 미국에 단기 출가하는 사람들이 태국에 가가지고 번역을 하기를 사띠를 마음챙기로 해서 번역되니까 국내에서도 명상센터 하면 마음챙기 명상으로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는 어떻게 돼버렸다. 제가 이 사띠라고 말을 한 것도 사띠 더브라코 안구따니까에서 혹은 상유따니까에 두 군데 있습니다. 사띠가 문지기를 하는 것은 안구따니까에 말고 상유따니까에 두 군데로 옵니다. 이게 사띠 문지. 이렇게 제가 2022년도 발표했거든요. 그럼 2020년도 제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사띠가 이 더브라코란 문지기 하는 걸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10년 내지 20년 동안 이렇게 사띠는 마음 챙기로 고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띠를 미국 사람들이 태국에 단기 출가해가지고 마인드풀로 해석했는데 마인드풀로 이렇게 영어로 해석했는데 그걸 마인드풀 한국어로 가져오면서 마음 챙김으로 받겠다. 그래서 보니까 사띠는 마음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챙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들 수행자들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선법을 막아내는 막 문지기. 그러니까 뭡니까 잡념, 망상, 원처, 졸음, 통증 이런 거에 대해서 끌려가는 마음들. 그런 나빠진 마음, 나쁜 마음들이 그 불선법이라 하잖아요. 그게 끌려가는 마음은 성문은 문지기를 막아내고 오로지 미술에 살짝 치는 듯한 그 감각 촉촉이나 혹은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렇게 생각만 계속 성문지기를 지켜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문지기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마음의 성문을 잘 지키는 의미로서 사띠 문지기를 이렇게 해석해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선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행구란 정행구는 어디까지나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것도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정행구다. 예, 보편타당 경제 보편타당 문구다. 문구 가르침 문구를 그렇게 정의하고 실제적으로 수행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사리불존자님은 긴 들숨을 긴 혈속에 들이신다라고 긴 날숨은 긴 혈속에 내쉰다라고 하고 긴 들숨과 긴 날숨 합쳐서 긴 혈을 속에서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문을 가르면 어떻게 해서 어, 긴 혈은 소리를 할 것이냐? 예, 마음속으로 하면 혈이 바라 이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혈이 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몇 차 말씀드렸습니다. 혈이 있는데 어떻게 혈이냐? 어깨가 숨을 길게 들이쉰다니까 긴 숨을 들이쉴 때 어깨가 쭉 열릴 만큼 어깨 check해질 만큼 상체 어깨 옆에 쭉 벌어질 만큼 쭉 벌어질 만큼 한 더 용을 써서 들으시면은 그만큼 숨 많이 헤아리 됩니다. 그다음에 날 반대로 날숨도 어, 어떻게 헤아리냐?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데 코로 내쉬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쉰다? 아랫배가 등짝에 닿을 만큼 좀 더 용을 쓰면서 더 내쉽니다. 그런 의미로서 길게 헤아리면서 내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날숨은 긴 들숨보다 긴 날숨은 긴 들숨보다 한 1초 정도 더 길게 조금 더 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좀 더 내뱉하자 말입니다. 그리고 긴 들숨과 긴 날숨을 합치 가지고 어, 길게 들이쉬는 헤아림소에 쉽게 말해서 상체가 어깨가 내릴 만큼 들이쉬면서 잠시 멈췄다가 날숨에서도 마찬가지 내뱉는데 아랫배가 등하할 만큼 좀 용서하면서 헤아림속에서 내쉰다. 예, 그렇게 해라 말입니다. 그것을 열의를 가지고 4번, 5번, 6번에서 반복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긴 들숨을 긴 내합성에서 들이쉬고 예, 1번, 2번, 3번을 한 15분도 하게 되면요. 여기 1번, 2번, 15분도 안 되면 숨이 조금 미세해집니다. 숨결이 미세해집니다. 거칠지 않고 좀 미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 가지고 미세한 긴 들숨을 긴 혈흔수에 들이쉬고 마찬가지 긴 날숨을 긴 혈흔수에 내쉬고 또 마찬가지 긴 들숨과 긴 날숨 합쳐서 긴 혈흔수에 들이쉬고 내쉰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숙달 지내신 분들은 5번에서 날숨은 그냥 놔주었어요. 그냥 긴 날숨을 그냥 놓아버린다. 왜 이렇게 놔버리냐면요. 원래 빠띠삼비다 막가 호흡관이라는 그 책에서는 무슨 산트리플 존재를 말씀에서는 이 5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5번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긴 날숨에서는 긴 혈을 내쉰다는 건 없다는 말은 그냥 놓아버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놓아버리면 1번, 2번 숙달돼가 오는 사람들 4, 5번, 6번에서 하게 되면 5번이 놓아버리면요. 저절로 입술에 숨이 살짝 치는 것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5번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것도 이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입술에 숨이 살짝 치는 것이 잘 잡히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미세한 긴들숨과 긴 들숨을 긴 혈음서 들이쉬고 기뻐하면서 또 미세한 긴 날숨을 긴 혈음서 내쉬고 합쳐가지고 기뻐하면서 긴 들숨과 긴 날숨 합쳐가지고 긴 혈음서에서 들이쉬 마신다. 이렇게 각각 7, 8, 9도 한 15분 하게 되면 한 45분 내지 50분이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45분, 50분 하고 나면 마음속에 긴 들숨과 긴 날숨으로부터 마음이 평온히 머문다. 이때 9가지입니다. 1번부터 9가지 사리불존재 말씀은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9가지 방법은 무슨 몸에 해당된다. 예. 예, 몸이다. 들숨과 날숨도 몸이다. 예. 지수화풍마음도 있어요. 몸뚱아리만 60만 몸이 아니고 들숨과 날숨도 몸이다. 예. 그다음에 예, 잠시만요. 이렇게 동양인처럼 어, 유술에 살짝 치는 일시적 현상이 리미트하다. 이걸 표상이랍니다. 표상. 우리 건강경에서 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경 상.
할 때 그 상인데요. 어, 왜냐하면 살짝 치는 일시적 현상이 돼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집착도 안 됩니다. 혹시 너무 이것이 잘 집착한다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해놓겠지만은 리미터 빛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리미터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이 순리를 치면서 리미터가 생기고 치는 지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코가 큰 서양인들은 코끝을 치면서 살짝 치는 곳이 생긴다. 그러면 이곳이 리미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70%는 위입술을 보면 되고 한 30%는 코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코끝에서 살짝 치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친다는 말은 강제로 닿는 것이 아니고 후하고 불듯이 바로 뭐 부딪히는 것임도 아니고 살짝 친다. 어떻게 손등위에 후 하고 불어보면 살짝 치는 느낌이 올 겁니다. 후 하고 불어보면요. 세게 말고 살짝 후 하고 불어보면요. 입김이 살짝 다닙니다. 그것이 이제 위입술에 살짝 대이는 느낌이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리미터라고 한다. 이때 그 위입술의 리미터를 파악할 때에 영역이 있습니다. 위입술과 코끝 사이 영역을 말하냐면 문지기 사티라 한다. 예,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사티로 보면 된다. 그다음에 예, 이제 사태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전국 3번 온몸에 가기 전에 전국 1번, 2번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전국 3번이 잡힌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면전에서 문지기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경전에서 비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경전 비유하시기를 살짝 치는, 위술을 살짝 치는 것은 리미터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무로 갖고, 땅 위에 나무 같고, 반면에 들숨과 날숨은 톱날과 같다. 자, 이 문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숨은 아래로 들숨과 날숨을 씁니다. 그러면 위술 혹은 코끝에서 살짝 치겠죠. 그걸 리미트를 하겠습니다. 무작정 바로 살짝 치는 건 잡히는 거 아니다. 그죠? 한 4, 50분 내지 60분, 70분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때서 살짝 치는 것이 잡힙니다. 앉자마자 1, 20분만 칠 때 안 잡힙니다. 한 4, 50분, 60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전국 1번에 대해서 사리불 존재 말해서 9가지 특징이 1, 2, 3, 그다음 4, 5, 6, 7, 8, 9 이거 노래 열심히 한 15분, 15분씩부터 해서 하는 사람들 앞에 이것이 살짝 치는 것이 자리가 입술이 잡힙니다. 그때 그것이 리미터입니다. 그러면 문지 사태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문지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 들숨과 날숨을 계속해서 하고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고 톱날처럼 위술에서 치고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들숨과 날숨이 톱날 같다. 나무를 베는 톱날이어서 자꾸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들숨과 날숨이 위술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 톱날이 베는 나무 같은 역할을 한 톱날이 베이는 나무, 톱날에 베이는 나무 같은 역할을 말하고 리미터다. 위술의 리미터다. 이렇게 리미터는 나무 같고라고 들숨과 날숨은 톱날 같다. 나무에 닿는 톱날로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문지기가 확립된다. 예.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위술에 톱날을 마음에 이렇게 위술에 살짝 치는 리미터가 어, 있는데 그것이 들숨과 날숨의 톱날에서 자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뭐라고? 문지기가 확립된다. 확립된다. 그러니까 톱날에 자기 하는 거, 들숨과 나갈숨이 자기 하는 게 아니다. 다가오고 나는 톱날이 자기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톱날이 들숨 날숨이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해서 자기 되는 건 아니다. 이렇습니다. 그 들숨과 날숨이 아니고 말하고 오로지 뭐 미술의 미술의 미술 리미터에 의해서 문제가 항된다. 그러니까 리미터 파악하는데 미술 리미터 파악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미술 그러니까 어, 이와 같이 노력하고 이를 성취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코끝과 입술 위 사이를 문지기를 확립하고 갖는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문지기는 코끝과 입술 사이에서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에서 위술을 살짝 치는 리미터를 파악할 때 문지기가 확립된다고 되시고 그렇게 앉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면전에서 문지기를 확립한다라고 말한다. 예. 이만큼 얼굴 면전에서 얼굴 앞에 얼굴 면자 앞전자니까 그건 코끝과 입술 사이인데 거기서 문지기 사태 한개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 이게 하는데 한 50분, 60분, 한 시간은 좋게 이제 온몸 투자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일을 성취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노력이 하고 성취를 해라. 일을 성취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지기 사띠가 성립된다. 시중에서 말하는 문지기 사띠하고 사띠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시중에서 오로지 그걸 뭐 알아차림하거나 뭐 마음챙김하면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 살짝 친을 한다는 리미트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운나 바라문경에서 우리가 하는 사띠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띠를 파악하기 위해서 왜 사띠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냐 하면 잠시 확대해 볼게요. 왜 사띠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냐면요. 육근이 사띠를 의지하셨으니까 육근이 사띠를 의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안입이 설신의라곤 눈, 코, 귀, 혀, 몸, 만호나 어근 머리에서 두뇌 헤아리는 법으로 해야 하는 어근까지 6가지 건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육근이라죠. 6권 12초 18개를 할 때 6권이 6가지 감각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5가지 감각 기능이 눈, 코, 귀, 혀, 몸이지 않습니까? 어근 빼고 그거는 법으로 해야 되는 거는 빼줬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대상에서 외부로부터 정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정보 받아야 되는 건 눈, 코, 귀, 혀, 몸만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 외부가 아니거든요. 외부 세상이 내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부의 대상이 때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대상하는 것이 5가지 감각 기능인 서로 다른 능력과 대상을 가져서 어, 경영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눈은 형색,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 이렇게 대성과 영역을 가진다 말입니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쉽게 말해서 안입이 설신에는 중요한 겁니다. 어근 6번째 아까 말한 어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고 내부의 대상 내부 내부 안쪽에 뭐냐 어는 뭐 대상이 뭐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일어나는 법은 반드시 그친다고 하는 그것을 어근이 대상을 잡는 겁니다. 법을 대상을 잡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근을 눈, 코, 귀, 혀는 몸은 이 어근을 의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근에 의해서 눈, 코, 귀, 혀들이 일어나고 그치고 일어나고 그치고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근이 있기 때문에 눈은 행색을, 귀는 소리를 이렇게 일일이 매 찰나찰나 경험한다. 왜? 그러니까 왜 경험하느냐? 일어나고 그치게 해주기 때문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 일어나고 새로 일어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고정돼 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어근에서 법으로 일어나고 고치게 해주니까 어, 눈에 보이는 행색을 또 보게 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또 듣게 하고 그렇죠. 그런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근은 만오는 뭐를 잔다? 사띠를 잔다. 만오, 언영, 사띠를 잔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안입이 설신의 제일 뒤에 내부를 대상으로, 내부의 법을 대상으로 만호는 사태를 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부의 대상, 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안입이 설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닙니까? 안입이 설신들이 찰나찰나 일어나고 거치게 하는, 동작해 주기 위해서 만호가 법을 존재하는데, 이 만호가 법을 대상으로 해서 존재하는데, 이 만호는 누구를 의지한다? 사띠를 의지한다. 자, 그래서 사띠 중요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띠가 청정해야 매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거치고 일어나고 거치고 또 새로 일어나고 거치고 또 새로 일어나고 거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으면요. 초선정에서 사띠를 이뤄내게 하는 거, 만들어내는 것이고 초선정 그렇습니다. 이선정, 삼선정 말고 사선정 가야 드디어 이 사띠가 문제 기억하는 사띠가 청정합니다. 그래서 사선정 가야 사선정, 마지막 선정에서 사선정에서 청정한 사띠가 나옵니다. 청정한 사띠에서 있으니까 모든 만호에 따른 법들, 모든 어근의 법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호를 만든 몸이라 가지고 그렇게 아랑과가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서는 사성제가 이제 다 미잡힌다. 사성제가 이제 집행되는 겁니다. 연기가 이렇게 잘 확실히 드러납니다. 예, 그런 게 부처님 경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티 문지기를 가진 자는 세상의 문지기로서 세상의 안목을 가진다. 그리고 오래전에 행한 것을 기억하고 순서대로 기억한다. 이것이 사티의 기능이다. 전생에 있었던 것도 다 기억하고 한다 이 말이죠. 예. 화면이
네,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리미터 위술에 살짝 치는 한 리미터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지기 확립에 대한 데서 문지기 확립하는 데서 몸과 마음이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내 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 경전은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호명상 제인구 1번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견한 자의 몸과 마음이 이 일에 적합하는 노력이다. 몸과 마음이 적합하는 것이 노력이다. 몸과 마음이 리미터 파악하는 일에 적합함이 노력이다. 무엇이 일인가? 부전히 증언자가 오염원이 없어지고, 그 리미터 파하고 문제의 상립하는 동안에 오염원이 없어지고, 일으킨 생각이 까라는 거예요. 예, 생각은 이렇게 처음 일으켰는데, 조선정에서 삼선, 이선정, 삼선정 넘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이제 깔아냈거든요. 예, 그래서 일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랬었는데, 그것도 마저 깔아치게 된다. 그럼 무엇이 수승함인가, 뛰어남인가? 부지런 증언하는 자에게 열 가지 족쇄. 여러분 사는 10분결이죠. 오상분결, 오하분결이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재성이 말하는 수승합니다. 쉽게 말해 수당과 아랑과를 얻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숨과 날숨에 문지기 사띠를 하나님이 잘 닦고 정장시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그는 구름에서 나온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추리라. 예. 쉽게 말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전국 3번 온몸을 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지기를 확립할 때에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면요. 이 문지기를 확립할 때 꼭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방해하는 겁니까? 바로 24쪽에 이겁니다. 리미터를 파하고 문지기를 확립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 하다 보니까 위술에 리미터 살짝 치는 리미터 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욕심을 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감각적 욕망입니다. 욕망. 이 지나친 접촉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감각적 욕망이 생겨버립니다. 그러게 되면은 절대 리미터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앉아 있어 의자에 앉았거든 바닥에 앉든 간에 앉아서 나선하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 그렇게 돼서 어, 아프니까 자세가 틀어질 거고 거부하는 마음 생깁니다. 그걸 말한다 성냄악이라 합니다. 이게 생깁니다. 다음에 감각용문 한 번, 성냄악이 두 번,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 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깜빡 졸기도 합니다. 그걸 해태고 혼침이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 이걸 안식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범부나 우리는 당연히 이게 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뜸과 후회. 잘 된다고 기분 좋아서 방방하는 들뜸이나 혹은 명상하는 도중에서 앞에 있으려야 되는데 어제 저렇게 했는데 후회하는 것. 도개어 회한.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과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의 성취가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 등 다섯 가지 득계를 떨쳐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 예. 그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덮개를 뭡니까? 뭡니까? 위술에 곳곳에서 그 리미터를 파악할 때 문제를 확립하는 거 뭡니까? 나쁜 불순범들은 오개 같은 건 불순범 막아내고 느낌, 감각, 접촉, 인시 이런 것들은 지켜내고 이거는 마음의 문제를 잘 할 때에 이렇게 다섯 가지 덮개는 떨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똑같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5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5개는 절대 소선정 들어갈 때 없애는 거 아닙니다. 엷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선정 가야 이 5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선정 한번 반짝 알아고 바로 코앞에 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항상 있다고 보면 되고 금생의 수행자는 대부분 다 이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전구 뒤에 전구 1번이든 전구 2번 항상 뭐 나오냐면 꿰뚫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꿰뚫 알아차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 안다.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쉬는 꿰뚫 안다. 혹은 짧게 들이쉬면서 혹은 짧게 내쉬면서 꿰뚫 안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뭐 한다? 꿰뚫 안다고 합니다. 이 꿰뚫 안다는 용어는 빠졌납니다. 빠졌나. 여러분들 밖에나 시중에서 알아차림하고 마음 챙김하고 혼용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혼용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책에서 내가
이게 빠졌냐거든요. 빠졌냐가 어디서 표시하냐면 여기서 없고, 예, 에, 책에 59쪽에 한번 보십시오. 59쪽에. 꿰뚫어서 한다는 상태, 안다는 건 빠졌나는데, 59쪽에 오세요. 59쪽에. 예. 2장 정신과 물질 명상에서 그때 내가 보면요. 이책 전체에서 빠졌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나. 3은 바르게 꿰뚫어 이 말이고 뒤에 3 뒤에 빠졌나 B에 J에 N에 있죠. 빠졌나 안다 안다 알아서 한자로 안다 진짜 해놨죠. 빠졌나 동사는 빠잔티입니다. 동사는 빠잔티 꿰뚫어 안다니까 빠잔티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59쪽입니다. 59쪽. 예. 그래서 이 빠잔 꿰뚫어 혹은 바르게 혹은 분명하게 의미로 3이 쓰는 것이고 3, 꿰뚫어 안다. 3, 꿰뚫어 안다만 빠졌나. 혹은 분명하게 안다. 3, 분명하게 3, 빠졌나 안다. 그러니까 빠졌나가 암입니다. 암. 그러면 빠잔티가 동사입니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빠잔티가 밖에서 시중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요 동사를 가지고 시중에서 알아차림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명사, 알아차림 명사죠. 그래, 빠져나가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시중에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빠져나하고 사태하고 다르죠? SAT와 사태하고 BAJN에 다르지 않습니까? 사태는 문지기, 그렇게 마음챙이 사사는 혼용해서는 문지기고, BAJN은 이것은 알아차림, 알아차린다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가 다릅니다. 같이 뭐 사태를 알아차림도 하기도 하고 뭐 맘챙이 쓰는 건 같이 다 쓴다 그러면 그분들은 엉터리를 앓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오호 제가 아까 몇 쪽입니까? 다시 23쪽, 24쪽, 24쪽 도로입니다. 24쪽. 네. 다시 24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들어안다. 야, 그거는 빠잔나입니다. 빠잔티, 빠잔티, 빠잔나가 명사고 빠잔티, 빨리 NTI, TI 붙여가지고 동사형이 되거든요. 들어안다. 3이고 앞에는 들어 분명하게 3, 빠잔티 이래 됩니다. 3 빠잔티. 그러니까 앞에서 문지 사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뭘 꿰뚫어하느냐? 예. 법입니다. 느낌이라는 법, 인식이라는 법,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등을 꿰뚫어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요 위술에 살짝 치는 리미터를 계속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서 살짝 치는 촉감, 감각접촉으로도 느낌 있고 감각접촉하고 난 다음 느낌 있고 그 느낌이 그래서 일어난 몸보다 사라진 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기고 일어난 몸보다 사라진 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기고 인식이 오고 그리고 그 리미터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항하게 하는 거 마음을 계속 붙들으면은 항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이 있고 예 그것이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수동태로 알려진다. 비디따라고 빨리 오거든요. 느낌은 감각접촉 느낌이 좀 리미터나 혹은 감각접촉으로부터 아주 숙달되기 전까지는 감각접촉이 초선정이 가야 이 감각접촉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선이 안 갔다 그러면 리미터로부터 배웁니다. 리미터 구입술에 살짝 치는 그 리미터로부터 느낌이 알려지고 느낌이 안다 이러면 되고 알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감각이 접촉 그 리미터가 일어나 몸보다 사라진 변화로서 감각 장소를 대상에 인식하는 것이 알려지고, 예. 그다음에 그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이렇게 생각이 알려진다. 이렇게 수동태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위술에 살짝 치는 듯한 것은 근경식이 된다. 근경식. 예. 이때 이 근경식이 감각초초에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 근경식이 뭐냐면요. 55쪽에서 6권 12처 18개를 말합니다. 우리 대선 경전에 보면 6권 12처 18개 하잖아요. 그때 6권, 이 건입니다. 똑같습니다. 12처는 뭐냐면 6경입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6권, 6경, 6식이라잖아요. 그때 합치 6건의 건하고 6경의 경하고 6식의 식, 요 용을 합치해가지고 근경식을 합니다. 그 근경식은 다른 이름으로 하냐면요. 감갑접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접촉이 이것은 초선정이 가야 초선정 정도 가야 드디어 이것이 드러나고 그 감각접촉으로부터 느낌이 알려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초선정이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정 가면 본삼해야 되거든요. 본삼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리미터를 대신 씁니다. 리미터. 예, 살짝 치는 그 리미터를 대신해서 리미터 파악에서 예, 리미터 파악에서 인식이 알려지고 또 리미터 파악에서 예, 느낌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리미터 파악에서 느낌이 알려지고 리미터 파악에서 인식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생각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도 인식 대신에 리미터 파악에 음, 리미터 파악에 대해서 마음이 항해하는 이렇게 생각이 알려지고 그렇게 바꿔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전구 4번이나 전구 7번 가야 우리가 호흡관에서 능숙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초선이 못 갔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 리미터 혹은 간접 접촉이 우리 초선적인 뭔가기 때문에 간접 접촉 대신에 이 리미터를 보면 됩니다. 이처럼 리미터가 일어나 몸도 사지는 것으로서 인식에 대한 마음이 향하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그 뭡니까 리미터 인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식 대신에 리미터에 대해서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리미터를 계속해서 문지르는 지속적 거처를 결심하고 우리 감각 초축인데 리미터를 바꿔가지고 결심하고 전개한다. 이때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언어적 형성에 해당된다. 어행에 해당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해서 원래 감각초촉인데 감각초촉 대신 이제 리미터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짝 치는 리미터에 대해서 일어나 사라지는 것으로 일어나 사라지 머무는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항하는 것. 항해하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계속 반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붙었다? 지속적 고찰. 지속적 고찰이 붙은 겁니다. 지속 고찰. 계속해서 반복하라 이 말입니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생각과 지속 고찰 합쳐가지고 에너지 형성을 합니다. 어린애들이 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이 듣고 반복해가지고 5천 번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어린애가 5천 번 들어서 엄마라 말아 어행이 형성되듯이 이렇게 생각과 지속을 수하게 수백 번 수천 번 노력해가지고 반복해야 형성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언어적 형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정진하고 문지기 사퇴할 때 고요함이 터오고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예, 일반 보통 종교 말할 때는 신앙하면 믿음이죠. 믿음 정진하라 하잖아요.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수행자니까 뭐 있다? 문지기 삿대가 나오고 고요함을 차단되고 거기서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수행자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걸 말한다. 오건이 다섯 가지 근기를 힘써, 힘쓰면 오력이 됩니다. 옥은 오력을 37도 높으면서 다 노는 것들입니다. 37도 높은 사념처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이 여의주 다 놉니다. 힘쓰며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덕계를 막아낸다. 다섯 가지 덕계는 사선정까지는 항상 따라 있다. 그래서 다섯 덕계를 막아낸다. 다섯 가지 덕계를 막아내기 위해서 믿고 정진하고 문제 사태 충실하고 여기죠. 특히 문제 사태 충실하게 되면요. 다섯 가지 덕계는 막아내는데 열심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 사띠 향립에 능수하고 망상에 살아나지 않고 되면 명상 주제 정인구에서 마음의 심일경을 낳는다. 그래서 정인구 1번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정인구 1번 마치게 될 때, 이것이 망나냥의 긴 들숨과 긴 날숨을, 망상 없이 1시간 이상 정진하게 되면, 60분 이상 정진하면 정구 2분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저절로 연결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하면은 27쪽은요 수행할 때의 중요한 테크닉이다 그죠? 왜냐하면 앉아 있으면 통증에 대해서 성냄이라는 걸 논잖아요. 아기 성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 에 대해서 방법으로서 어,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스카모니님께서 뭐 오이원경 맞지만니까 128번 우파카 킬라사 경에서 킬라사 우파카 킬라사 경에서 전구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 말다툼을 5개의 듣게 돼서 떨쳐버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어,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 잠시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옵니다. 네, 안 한대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연유로 한 개 생겨난 것에 말한다. 연유로 한 개 생겨난 것. 갈로안 연기를 해놨습니다. 빨리거든요. 빨리는 이렇게 연유로 한 개 생겨난, 연유로 바르게 생겨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빨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는 이걸 연기를 하죠. 한자로 보면 보지 말고 연유로 한 개 생겨나서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한자 연기를 버리고, 한자 연기를 버리고, 요걸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연유로 생기는가? 감갑접촉을 연유로 생긴다. 자, 보시면 뭔데? 주제가 고통과 쾌락입니다. 즐거운 괴로움입니다. 즐거운 괴로움은 감갑접촉을 연유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통과 즐거움과 괴로움은 감갑접촉을 연유로 생기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게 바로 중도 깨달음에 연결됩니다. 다음, 아까 했던 말씀. 눈과 행색, 기와 소리, 몸과 촉감, 어와 만어와 법을 연유로 눈의 아르마리식, 귀의 아르마리식, 의 아르마리식이 된다. 이게 건, 뒤에는 그다음에 식, 합쳐서 건경시죠. 이 셋의 합을 감갑조촉이다. 그리고 이 감갑조촉을 연유로 해서 느낌이 있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아까 했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감갑조촉을 연유로서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요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밋밋한 빚을 떼고 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고통 쾌락 이겨내기 위해서 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 감각접촉을 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즐거운 괴로움을 여의고 정도 깨달음 하셨구나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이 다 돼갑니다. 마무리할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짧은 들숨과 날숨은 옵니다. 예, 마찬가지 정인구 2번 짧은 숨을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 이렇게 들어알고 숨을 짧게 내쉬면서 짧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거는 아까 정인구 1번에서 숨을 길게 대신에 짧게 숨을 길게 대신에 짧게 내쉬면서 길게 아니 대신에 짧게 내쉰다고 뜻한다. 이렇게 바꿔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마찬가지 세 개씩 세 개씩 나눠놨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세 개씩 짧은 들숨을 짧은 한에서 들이쉰다. 짧은 날숨을 짧은 한에서 날숨에 내쉰다. 짧은 들숨을 날숨 합쳐서 짧은 한에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 1번, 2번, 3번 해서 것도 있고, 그때 한 15분이나 하면은 10분이나 15분 하면 이제는 열이가 있으니까 아까 저 열이 있으면 열을 가지고 더 미션 짧은 들숨을 헤엄 속에서 내쉰다. 더 미션을 가지고 더 미션 짧은 날숨을 짧은 헤엄 속에서 내쉰다. 열을 통해서 더 미션 짧은 날숨과 합쳐가지고 짧은 헤엄 들이쉬고 내쉰다. 이러면 4번, 5번, 6번 해당되는 게 좋아요. 긴 전구 1번에서.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전구 7번, 8번, 9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죠. 여기 있네. 기뻐함을 더하면서. 기뻐하면서 미사하게 된 짧은 들숨을 짧은 헤아림 속에서 내쉰다. 기뻐하면서 짧은 날숨을 짧은 헤아림 속에서 내쉰다. 기뻐하면서 더 짧은 들숨과 날숨 합쳐가지고 짧은 헤아림 속에서 들이쉬고 내쉰다. 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인데 이렇게 길게를 대신 짧게 바꿨다 이 말이고 시간제 보면요. 앞에는 긴 들숨은 60분 이상, 짧은 날숨은 3, 40분, 1시간까지. 그래서 전국 1분과 2분 합쳐서 2시간 정도로 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안 되더라도 평소는 90분은 내가 60분 하고 이런 길게 들으시는 거 30분 내가 짧게 들으시는 거는 항상 숙달돼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전구 1번처럼 리미터를 위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kok과 위술 사이의 움직이 파악을 확립을 잘 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적극 노력하면서 오개를 막아내는 것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 유원수 선생님, 유원수 선생님, 네, 선생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 네네.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읽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처럼 리미터를 파악하는 동안에 감각 접촉에 대한 느낌이 알려지는 것이고, 감각 접촉이 일어나 머물다 사라지는 변화로서 찰나 내외 입처를 대상에 인식하는 것이 알려지고, 인식의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일으킨 생각이 알려진다. 인식의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일으킨 생각을 하고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 고찰하는 것을 오근으로 힘쓰며 오개를 막아낸다. 문지기의 확립이 능숙하며 정령구의 명상 주제가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됨을 평등의 의미로 꿰뚫는다. 망상에 산란하지 않고 명상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미줄, 뭉게구름, 회색빛, 금륜의 빛이 함께한다. 즉, 정령구에서 1시간 동안 망상 없이 니미따를 파악하면 얼굴 전면에서 빛을 인식할 수가 있다. 빠띠산마다 바까의 아나빠나 사떼의 함의에서도 니미따 파악에 대한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 고찰하면서 빛을 인식하고 망상과 졸음을 막아내는 일을 벗어남에 말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어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었었으니까요. 네, 이 정구 1번에서 대신에 정구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구 1번처럼 위줄에 살짝 치는 감갑접촉. 그러니까 이제는 감갑접촉 아직 정구 4번이나 정구 7번 같이 속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리 뭐 리미터를 보면 됩니다. 살짝 치는 리미터에 대한 느낌이 알려지는 것이고 감갑접촉 대신에 뭐 리미터가 일어나 몸으로 사라지는 변화로서 찰나한 내외쳐. 그러니까 덜 순간 날선 몸하고 덜 몸의 대상이 촉감이잖아요. 촉감, 살짝 치는 촉감을 내입체를 대상이 인식하는 것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그 인식에 마음이 항해하는 일으키는 생각이 알려진다. 그러니까 좀 이때 인식에 마음이 항해하는 일으키는 생각을 하고 일으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어, 가장 중요한 호명성이 뭐냐면 일으키는 생각을 빨리 잡아내야 되고 그 일으키는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고찰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에 오건으로 힘쓰고 믿고 정진하며 문지기 사til 확립하고 고요하며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지혜가 열리는 것이 오건이잖아요. 힘쓰며 또 힘쓰면 오력입니다. 무단히 노력하려면 부단히 노력하려 힘쓰며 그렇게 하면서 5개, 5개 덕을 막아낸다. 이 5개 덕에는 모노서 없앨 수 없습니다. 사성정 넘어가야 없애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 없앤다보다는 뭐 막아낸다,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이겨낸다, 혹은 떨쳐버린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가지고 문제 사태가 확립이 능수하며 전국 이번의 명상 주제가 이제 산란하지 않고 저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로지 전국 명상 주제에 대해서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평등의미로 꿰뚫는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명상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로지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이 위술의 리미터 파악에 대해서 이렇게 리미터 일어나다 머무른 리미터가 일어나다 머무르다 살아는 거 인식이잖아요. 리미터가 일어나다 머무르다 살아는 법으로 인식하는데 이렇게 생각 계속 마음을 항하게 하잖아요. 그걸 계속 고찰하잖아요. 이 리미터 파악에 대해서 할 때, 그 리미터가 일어나 머무르다 사라지는 변화로서 그걸 법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인식에 대해서, 법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항하게 합니다. 계속 부단히 항하게 하는 것을 지속 고찰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부단히 지속 고찰을 반복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다? 마음은 하나가 되고, 거미줄이나 뭉게구름이나 회색이나 이런 그 빛이 함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빛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리미터 파악에 부단히 노력하면 자기도 모르게 빛이 뜬다는 말입니다. 빛을 띄우려 의도적 하면 안 뜹니다. 그리고
그 리미터 파악에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빛을 인식하게 되고, 또 리미터 빛의 뜻을 인식하게 되고, 또 망상, 조름, 해태와 혼침을 막아내는 일을 흔히 말해서 말한다. 사정, 우리 팔정도에서 정사유에 되는 출리, 벗어남, 출리에 말한다. 네, 뭐 밑에 그런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비구여, 마음은 빛나는데 오염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배워진 범부는 그것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닦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 빛이 들지 않는다고 이유는 제대로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빛의 인식은 리미터 빛의 인식은 거룩한 이들의 벗어남에 해당된다. 출리에 해당된다. 거룩한 이들은 망상과 졸음에서 나간다.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망상과 졸음은 삼매의 장애물이다. 근데 빛의 인식은 삼매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망상의 졸음하면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빛을 띄우겠다라고 마음가짐을 해라 이 말이죠. 마음가짐을 해라 이 말이지 억지로 노력하라 말은 아닙니다. 아까 이것은 빛은 어떤 데 있죠? 예, 리미터 파악하는데 예, 리미터 파악하는 데서 인식하잖아요. 그 리미터를 이런 머물러 사는 법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인식에 마음이 향하게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 인식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걸 반복한다면 말이에요. 5권 5력으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5개를 막아내면 5개는 통증, 고통, 졸음을 막아내다 보면요. 통증, 고통, 졸음 있잖아요. 이걸 지나친 감각 접촉도 막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뭡니까? 그때 마음이 하나 되면서 거미줄이나 뭉게구름이나 회색빛이나 금연빛이 푸른 붉은 빛이 이렇게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구 2번까지가 끝났습니다. 혹시 전구 이제 오모문는 말 차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유은 선생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네, 하울링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좀 짧았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전국 2번 합쳐가지고 2시간 이상 합니다. 저는 항상 2시간 이상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항상 그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되면은 이렇게 2시간 이상 하시고 전국 3번, 4번 합쳐가지고 3시간 하셔가지고 조선정을 경험하시기를 금성에 본삼에 들어가서 법을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상할 때에 33쪽 이런 말이 있죠. 33쪽입니다. 안대를 눈을 가린 채로 미술 리미터 파악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안대로 눈을 가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안대는 사실 눈이 아프잖아요. 안대가 타이트해가지고 눈을 압박하기 때문에 눈이 아픕니다. 차라리 손수건을 마름모로 접어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눈을 가리는 것이 묶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이렇게 해봐라냐면요. 손수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하면 좀 더 리미터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숨을 좀 집중하는데 들숨과 날숨과 리미터 파악에 이렇게 생각과 시술 교차에 또 도움이 되니까 눈을 감는 것보다는 살짝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온몸입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저절로 전구 3번 넘어옵니다. 전구 3번은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며 숨을 내쉬라 공부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긴 들숨이 전구 1번, 짧은 들숨이 전구 2번에서 충실히 이렇게 2시간, 90분, 60분, 90분 내지 120분 하고 오면은 이제 전구 3번으로 가십니다. 자, 이 온몸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에서 시작과 중간 끝이 온몸입니다. 이렇게. 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오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원래는 S죠. 물론 숨이 시작은 단전이죠. 단전. 아랫배 단전에서 중간 뭡니까 흡합 가슴에서 그다음 코가 끝이 되잖아요. 혹은 그걸로 말은 여기 코가 시작이고 가슴이 중간이고 아랫배 단전이 마지막이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 오몸인데 그렇게 오몸을 해보면요. 긴 들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긴 들숨이나 짧은 들숨이나 날숨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숨을 시작과 중간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노력해왔습니다. 긴 들숨, 전국 1번. 긴 들숨 길게 들이쉬고, 긴 날숨을 길게 내쉬고, 그 다음 그걸 쭉 하다 보면 저절로 숨이 이제 시작 때 어깨 열리고, 아랫 등하를 이만큼 길게 하는 것이 이제 저절로 짧게 됩니다. 짧게. 짧다는 건 뭐 말입니까? 위술과 코끝 사이에서 조금 이런, 숨을 느껴보면 위술에서 요 밑에, 턱 정도, 턱 입술 요 정도, 그다음에 시작해서 콧구멍까지, 콧망까지 요 정도에서 숨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게 짧게 들으신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밑에가 긴 들숨은 이렇게 턱 밑에가 긴 들숨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선하고 앉아 있으면요, 자선에 손바닥 이렇게 좌측 손 위에 오른손 열선 딱 하고 앉아 있으면요, 길게 들시고 길게 있을 때는요, 숨이 들숨과 날숨이 다입니다 이게. 날숨에서 대입니다. 이게 날숨에서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손바닥 위에 대입니다. 그만큼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단 말인데 반면에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쉰다는 것은 이제 난다입니다. 난다인다는 것은 뭐고 숨이 길이 얇아져 가지고 쉬어지면서 작아져 가지고 손바닥까지 안 오고 이 손바닥이 원래 열렸으면 단전 위에 있잖아요. 단전 위에 그러니까 오지 않고 어디 요 입술 밑에 턱 사이 요 턱에 정도만 숨이 날리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숨이 시작과 콧구멍 안쪽에, 콧구멍 안쪽에, 코백 안에 안쪽 요소 사이에서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게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쉰다는 것이 되죠. 자, 그러면요, 온몸이란 뭐냐면요, 오면 그렇게 했을 때 시작과 중간 끝, 그러니까 위술과 콧구멍 안쪽 사이, 위술과 콧구멍 안쪽 사이에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숨과 날숨을 어, 짧게 들이쉬는 들숨을 당김, 들이쉬는 건 당김, 그다음에 짧게 들이는 들숨은 당김, 당김에서 시작과 중간과 끝, 짧게 내쉬는 날숨에서 날숨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끝에서, 콧구멍 안쪽에서, 코 위술 사이, 시작과 중간과 끝을 민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면, 온몸으로 파하고 문지기를 확립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도 여전히 숨의 시작은 아랫배 단전에서 시작해서 가슴 중간에 코끝이 마지막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보는 것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온몸으로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술에서부터 코 내벽까지 위술, 또 아까 말씀드린 위술이나 터키라 했는데 위술에서 혹은 코 내벽 가끔까지 영역에 모인 들수면서는 당김이고 날수면서 밀미죠. 밀과 당김의 시작과 중간 끝이 온몸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온몸에서의 감각촉초로부터 느낌이 알려진다. 또 온몸이 일어난 몸으로 사라진 변화로서 인식이 알려진다. 예. 아까 니미타 대신에 이제는 뭐 온몸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미타로부터 느낌이 알려진다. 혹은 니미타에 일어난 몸으로 사라진 변화로서 인식이 알려졌는데 그 대신에 온몸을 열어놨습니다. 온몸으로부터 느낌이 알려진다. 온몸이 일어난 몸으로 사라진 변화로서 인식이 알려진다. 다음에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항해를 일으키는 생각. 예. 그러니까 리미터가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 변화가 인식이 되거든요.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 변화가 인식이잖아요. 그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일으킨 생각.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 계속 반복 고정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는 역할의 지속적 고찰. 계속 문제는 역할의 지속적 고찰을 결심하고 정진하면서 온몸을 5개로서 막아내면서 정진하면 5개로부터 막아내면서 문지기가 항이 된다. 예.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구 1번이나 전구 2번이나 전구 3번에 똑같이 요 내용 다 같습니다. 어, 뭐 같다고요? 느낌이 알려지고, 인식이 알려지고, 이렇게 생각이 알려지고, 이렇게 생각을 지속고 고찰해가지고, 경진하면서 오개를 막아내는 것은, 그리고 문지를 한입을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는 등을 오건으로 힘써 믿고 정진하고 문제 사티 파악을 잘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평온하면서 하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뭡니까 지혜가 일리는 오건을 힘써서 오개를 막아낸다, 떨쳐버린다. 그렇게 할 때 대체로 전국 온몸에 대해서도 산란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하나 되게 되면서 평등한 것이 되고 것이고 드디어
이것도 이렇게 한 30분 이상 하게 되면 전구 4번에 연결된다. 이제 저절로 전구 4번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구 3번 온몸에 대해서 숨을 들이쉬고 온몸에 대해서 숨을 내쉰다고 공부 짓는 내용 방법이고 거기서는 이덕입니다. 이제 그렇게 온몸으로 들이쉬고 내쉴 때 이덕이 뭐냐? 바로 법인데 이 설명입니다. 뭘 얻느냐면요. 4대로 이루어진 들숨과 날숨,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들숨과 날숨을 모면하거든요. 그것은 위술에 파가는 2m에 묶여 연결된 것들입니다. 들숨과 날숨은 위술에 살짝 치는 그 2m에 묶여서 연결된 것들입니다. 이걸 말하냐면요. 모모 형성이랍니다. 모모 형성. 전국 4번이 있지 않습니까? 모모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거든요. 모모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전국 4번이거든요. 또 전국 7번인가 5번, 6번, 4번, 5번, 8번에 8번 가면요 뭡니까? 마음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 옵니다. 자, 그러니까 몸의 하고는 마음의 노는데 어쨌든 이 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형성. 예, 그래서 몸의 형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온몸에서 노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적 몸이다. 물질적 몸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리미터가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라는 톱날에 파악되는 리미터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미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 몸을 형성 부단히 많이 노력한다. 형성이는 거듭 반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행이 붙거든 행상카라 행이 붙었잖아요. 예, 거듭 반복해서 형성한다. 예, 그것이 어디 말해서 물질적 몸이 된다. 자, 여기서 이득이 또 뭐 나오면요. 자,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를 정신적 몸과 물질적 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몸은 느낌, 인식, 법, 감각추적이라는 법들이겠죠. 물질적인 몸이 뭡니까?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몸이죠. 그래서 명신과 식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온몸에 묶여있는 들숨과 날숨은 몸의 형성이고, 그리고 마음에 묶여있는 인식과 느낌은 마음 형성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전국, 그러니까 7번, 8번 이후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서 상카라고 하는 형성, 행위,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무단히 반복입니다. 무단히 수천 번, 수천 번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것이 형성이라는 것이고, 몸의 형성이라는 것이고, 그때 인식하고 느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걸 인식과 느낌이 부단히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다? 그 마음 형성이란다. 그래서 여기서, 느낌, 인식, 의도, 감각 접촉, 자기 등 같이 기우는 특징은 정신적 몸이고, 사대 물질에서 변형된 특징으로서 물질적 몸, 무슨 물질적 몸이고, 지수화풍 물질에서 변형되어 있는 들숨과 날숨이란 특징의 물질적 몸이고, 이 말입니다. 합쳐가지고 정신적 몸과 물질 합쳐가지고 정신 물질이 되는데 이것이 마음의 일어남에 해당된다. 예. 정신물질 한자어로 명칭입니다. 정신물질.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냐. 물질의 의존은 지수화풍 4대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들숨과 날숨이를 통해서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이렇게 생각, 지수급산의 정신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일어납니다. 이 말이죠. 나중에 다시 풀어줄 것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가 전구 3번 온몸에서 어, 공부진 온몸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뒤는 방금 이건 사대로 이룬 일은 그러니까 온몸에서 부차적으로 얻는 이득들이고 법에 대한 이득들이고 온몸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33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33쪽에서 34쪽. 네. 연구 3번은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려 공부 짓는 것이다. 예. 시작과 중간 끝을 파악한다. 시작과 들숨과 날숨을 시작과 중간 끝을 해서 온몸을 잡아라. 예. 그거는 긴 날숨 반복했고 짧은 날숨 반복하다 보면 숨이 자꾸 짧아져 와요. 그래서 위입술과 코끝 사이에 위입술과 콧구 안쪽 사이에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잡히집니다. 그렇게 그걸 당김과 밈 같은 개념으로 시작과 중간 끝이 잡히는데 이것을 온몸으로 파악하면서 움직이를 하는 해라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랑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없는 거라고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두 가지 떼어놨겠습니다. 온몸 떼어놨고, 온몸을 떼어놨고, 중간과 당겼고, 어, 하나는 긴 들숨, 짧은 들숨을 하나 떼어놨겠습니다. 왜냐면 긴 들숨만 하도, 죠 그 대신에 전구 2번은 짧게 들으시고, 짧게 내쉽니다. 짧게 들으시면 짧게 들으신다.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전구 1번에도 안 돼서 길게 대신에 짧게 용어 바꿔야면 되니까 참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8분까지 하겠습니다. 8시 38분까지 1시간 20분, 80분 하겠습니다. 씁니다. 무릎 방석을, 이렇게 가서 쓰고, 그다음에 등산 양말을 두 겹으로, 네 겹으로, 네 겹으로 접어서 엉덩이에 받칩니다. 그리고는 자세를 잡습니다. 혹시, 혹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복대를, 이렇게 얇은 복대, 골반 보호대가 있습니다. 골반 보호대, 요거 할 때는 요걸, 무릎, 허벅, 고관절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어, 긴 들숨 60분, 짧은 들숨 30분 하고 있는데 온몸 가야 되는데 시간제 이유가 그리 되지 않으니까 긴 들숨을 50분, 짧은 들숨을 20분, 그다음에 온몸을 10분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명상 마치겠습니다.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리 잡으세요. 자, 자리 잡았습니까? 그러면 리미터 파악이 돼서 윗술에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세 가지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세 가지 헤아림 속에서 거기에 집중하면 리미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지금 23쪽이 있습니다. 23쪽이 하면 23쪽의 이 화면에 대해서 어,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쉬고 또 길게 들으시고 내쉬는 세 가지 헤아림 속에서 집중하게 되면 리미터가 드러난다. 자, 이때 그 리미터를 드러난다고 할 때 그 리미터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네, 이건 바로 이렇게 보면 아마 될 것입니다. 들숨에서 숨은 길게 들이쉬잖아요. 길게 들으실 때에 마지막에서 들숨에서 마지막 놓아버리고 또 날숨에서 마지막에서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드- 들숨에서 놓아버리고 날숨에서 놓아버리고 그럴 때마다 입술 부분에서 숨이 살짝 치는 것이 닿을 겁니다. 그것이 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숨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리미터로 보는 게 아니고 들숨에서 놓아버리고 날숨 마지막 순간에 놓아버리는 그때 살짝 닿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리미터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기 유은 선생님 명상을 어떻게 좀 잘 됐었습니까? 아, 네. 어, 그냥 했습니다. 네, 잘 된다기보다 그냥 했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혹시 그 리미터 파악하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저 지금 선생님에 대한 걸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이 조금 덜 된 상황이어갖고,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네, 밑으로 파악할 때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파악되거든요. 위치는 위술 부근인데 위술 부근 여기 인중의 부근인데 이 숨이 살짝 닿는 느낌, 살짝 치는 느낌 오거든요. 자 보시면 네, 숨을 들이쉬니까 밑에서 위로, 숨은 상하로, 밑에서 위로 상하로 다닙니다. 일반 범부는 숨을 좌우로 앞뒤로 다니지만은 우리도 수행자들은 2m에 일치하게 되면은 마음 일치하게 되면 숨이 상하로 다닙니다. 숨이 상하로 아래 위로 다닙니다. 아래로 다니게 되니까 위수로 여기가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다는 리미터가 자리되고 그때 들숨과 날숨은 톱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에서 쉴새 없이 달리는 들숨과 날숨에서 위수로 이렇게 나무가 베이듯이 리미터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 위치에서 리미터를 파악하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들숨만 들으십니까? 마지막 손 숨을 놓아버리잖아요. 마지막 순간 숨을 잠시 놓아버리, 숨덜 숨을 들이쉬는 순간 마지막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내 뭡니까? 날숨이 놓아잖아요. 날숨이 놓지 않습니까? 날숨을 놓으면서 놓아버리잖아요. 마지막이고. 그때 보면요, 요 숨이 살짝 다닙니다. 그리고 또 덜숨 들이지 않습니까? 또 덜숨 쉴 때 놓아버릴 때. 그때도 숨이 살짝 코끝이나 입술에 닿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날숨 또 내쉴 때 마지막 순간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막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아랫배 덩어리 살막 후 하고 놓아버리는 덩어리 잡고 날숨만 내쉴 때 마시는 순간 숨을 놓아버릴 때 그때 입술에 살짝 치는 듯한 리미터가 파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쉴 새 없이 계속 부단히 50분 동안 해라 긴들숨을 했으면은 50분 달려서 우리가 수백 번이 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이 입술 부분에 스치고 다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왜 리미다라고 표현하시는지,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 모습. 숨이 네? 살짝 치는 일시적 모습을 리미다라고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비다고 그거를, 다릅니다. 네네네. 그거를 그럼 선생님께서 리미다라고 명칭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경계노가 있습니다. 경계노가 어떤 있습니다. 예. 어떤 경전에 나와 있는 여기서 앞에 건가요? 셌습니다. 오늘 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오늘도 셌습니다. 이게 네. 어디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했거든요. 예, 있네요. 몇 쪽이냐면요. 19쪽. 19쪽. 전구 16가지 설명하는 그 페이지 마지막에 쭉 내려 막 했는데요. 이렇게 12번 파티산비더 막가 책에서 파티산비더 막가 책에서 이렇게 리미터란 들숨과 날숨이 닿는 장소를 이다. 긴 코를 지니니까 들숨과 날숨은 코끝에 스침이 발생하고 짧은 코를 동양인들은 윗술에 스침 발생한다. 이게 리미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경계는 녹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표상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숨이 살짝 치는 그 위치를 표상입니다. 네,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표상을 그 표상을, 표상을 숨이 닿는 장소에서 합니다 말입니다. 네네네. 그게 우리는 보통은 그냥 리미다라고 하면 이제 네. 보여지는 표상을 하고,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느껴지는 프로세스, 느껴지는 것 같은 일종의 음, 살짝 치는 느낌입니다. 느낌. 네, 네네. 그거는 잘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걸 리미다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됐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네, 김종원 선생님 좀 편했었습니까? 예, 긴 들숨과 날숨에서 그 짧은 들숨, 들숨과 날숨이 넘어갈 때 네, 그 긴 들숨과 날숨이 아직까지 그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이제 안정되는 과정에서 짧은 들숨으로 넘어가니까 좀 긴장되고 그리고 그 리미터가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좀 아직까지 잡지는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들, 어, 날숨을 하고서 1초를 이제 머무는 좀 더 머물라고 하는데, 그게 1초, 꼭 1초에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1초 더 멈춤을 또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알려주시면. 날숨으로 들숨에서 날숨 전환할 때 바꿀 때 1초란 말은 없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지 꼭 1초 동안 멈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편안한 사람마다 다른데요. 들으시고 긴 들숨 길게 들으신다. 이제 어깨 열린 만큼 좀 더 늘다 보면 한 1초 되겠죠. 그리고 날숨을 쭉 내쉬다가
아랫배 덩어리가 달짝막 후 내쉴 때, 이때 날숨이 들숨보다 한 1초 정도 더 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날숨이 보통 들숨보다 좀 1초 정도 더 길다. 그건 그렇게 보면 되겠냐 말씀드린 겁니다. 꼭 1초로 하지 말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분은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부단장님, 성수 부단장님 바쁘신 것 없죠? 예. 그러면 말씀 없으셨다고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긴 들숨과 긴 날숨에서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을 들때 아직 자연스럽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 자신도 그래서 아직까지 자연스럽지 않게 오늘도 됐습니다. 왜 아침에 오늘 산에 법당에 가서 한 명상을 좀 하고 오고 또 저녁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낮에 좀 일과 좀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그만큼 숨결이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섭하고 들숨 날숨 동작이 아주 번잡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내지 한 50분 가지고 긴 들숨과 날숨이 안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앞에서 우리 책에서 하나 말씀드렸지만 하루 1회 6회, 90분짜리 1회 6회, 하루 6회 정도 하는 도중에 한 3일째 되는 순간에 그렇게 잘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매일매일 반복해 보시고 그러면 숨길이 잡혀가지고 뭐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짧은 들숨으로 넘어가면 또 편해지고 한 30분 하면 편해지고 또 30분 하고 나면 이렇게 온몸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저는 긴 들숨과 긴 날숨을 90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90분 한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2시간 하게 되면 30분 동안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을 해가지고 한 2시간 내에서 명상 마치고 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여름 이제 도망은 날씨 편해집니다. 우리 몸은 차온이 36, 7도 하고 밖에 온도 한 30도 내고 비슷해지면요. 수면결이 금방 더 편해집니다. 그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말, 6월 달 되면 그때부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긴 들숨과 긴 날숨을 이렇게 한 90분 정도 하고 나면 짧은 들숨과 날숨은 60분, 온몸으로 30분. 벌써 이렇게 하면 2시간 반이 잡히잖아요. 그게 2시간 반, 온몸까지 하면 2시간 반이 3시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중 4분, 몸의 평소 편안하게, 한 30분. 그때 몸의 평소는 징소리 저운처럼 숨결이 아주 점차 미세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고요하게, 자기 자신이 아주 고요하게 머뭅니다. 그때 이제 반조해보면, 이때가 이렇게 생각이 있었고, 지속할 수 있고, 이때 떨쳐버릴 생각 희열이 생겼었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평안했고 행복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명상 주제에 대해서 항상 일치됐다, 심일견했다. 그래서 초선정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현재는 아까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고개에 대한 떨쳐버림이 더 중요한 역할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